현재 시간 2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 이정복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또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눈에 띄는 특징주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실은 게임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불소2 실망감 때문일까요? 이 과금만 유도하고 달라진 게 뭐인가 이런 혹평으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NC소프트에 대한 급락,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일단 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고 또 네. NC소프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과매도 구간이라고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지금 너무나 뭐 이 종목 뭐 상담하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밖에는 사실 뭐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 때 아니다. 대다수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하락은 좀 과도한 상황이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추세를 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과금만 유도하고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그 말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NC소프트, 뭐 넷마블, 뭐 최근에는 뭐 떠오르는 게임주들이 있지만 사실은 NC소프트가 거의 대장주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한 20년째 대장주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NC소프트고 자기 복제를 통해서 비슷한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한 몇 달 전에 과금 유도한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회사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모바일 리니지 형제의 흥행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흥행 기대감이 있는 만큼 뭐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뭐 야심차게 어떤 게임을 내놓고 나서 뭐 이 게임이 실패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금 오늘 하락은 좀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1등 회사, 1등 기업, 1등 게임에 대한 그 평가는 더 냉혹하리만큼 네.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니지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혁신이 없었고 과금만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유저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매를 맞고 있는 NC소프트인데 반대로 이게 게임이지라고 펄어비스의 네. 도깨비는 네. 환산수익을 보고 있어요.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메타버스랑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굉장히 핫했죠. 네. 핫하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 많았는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실적은 향후에 한 5년, 10년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력은 향후에 분명히 장착을 할 수가 있는 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흥행 공식 자체가 RPG나 펄어비스 메타버스 새로운 이런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체 게임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 펄어비스 도깨비 최근에 평가가 좀 좋고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개 영상에서 한국 모습을 많이 담아냈는데 이대로 나온다면 뭐 해외 이동은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지금 시국 자체가. 근데 팬덤 형성 가능성은 충분히 보이고 다만 흥행은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한국에서 분명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해외 쪽에서 본다면 도깨비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흥행을 한다면 지금 현재 하락은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의 하락은 심하다. 펄어비스는 오늘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지면서 23%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 도깨비의 열풍 속에 올라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마냥 게임줄 안 갖고 있다. 뭔가 하나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 탄력을 타고 있는 펄어비스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과매도 구간이 NC소프트를 사볼까요?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지금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NC소프트에서 매출 순위를 앞으로 지켜볼 텐데 애플 앱스토어 시작으로 해서 구글 마켓 순위권 진입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오늘 놓고 봤을 때 펄어비스 상승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뭐 약간 투기적인 자금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승이고 매출 순위 구글 마켓에 좀 진입이 된다면 오히려 단기적인 낙폭 메리트로 인해서 오늘 손절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려 보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대다수 무너진 종목들이 대다수 이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구간 70만 원 초반권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는 절대 연속적으로 계속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을 다시 한번 이번 하락했던 뭐 76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 그 회복을 해서 전고점을 바로 가는 전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에 오늘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NC소프트가 작년까지 많이 오르고 올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단 하락 추세, 월봉 20월선 하락 추세를 일단 찍는다는 것은 단기 낙폭에 대한 메리트 70만 원 초반권에 대해서는 반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충분히, 하지만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바닥이 확인되는지 아니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잡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주 길게 보시는 분들, 또 NC소프트 고점에 너무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내가 아침에 판 거 아니니까 좀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NC소프트가 다시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게임이 흥행이 된다면 또 이번 하락에 대한 되돌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지만 급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게임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로템 다뤄볼게요. 사실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색도 많습니다. 뭐 경협주로 묶일 때도 있고 그냥 철도 본업으로 가져갈 때도 있고, 오늘은 수소데이, 현대차 수소데이 때문에 오르는 거 네. 아닐까 싶은데 네. 현대로템의 이 다양한 옷 부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저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체성이 경협주, 뚜렷하지 않아서요. 네. 뭐 경협주는 확실히 경협주, 또 뭐 수소차는 확실히 수소차, 그랬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뭐 현대로템 처음에 예전에 상장됐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던 기업이냐 하면 네. 자식한테 물려줄 기업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현대로템에 대한 기술력을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되고 국내 탑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소 관련 이슈에 대해서 오르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현대차가 전 세계 수소 사회 비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 지금 현재 또 움직이는 종목들, 오늘 뭐 일진홀딩스라든지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이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내달 뭐 현대차 그룹에서는 독일 뮌헨에서 뭐 국제 모터쇼 모빌리티에서 수소 사회 메인 테마 전시물을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추세 자체가 현대로템이 괜찮기 때문에 또 경협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경협주가 오른 것 치고는 예전에 현대로템이 경협주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상승률을 좀 미치지 못한다. 그게 아마도 이것저것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현대로템이 철도 방산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수소 전기 트램도 공개한 만큼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 수소 전기 트램이 관심인데, 이게 기존 KTX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열차의 동력을 발생시키는 차세대 열차, 그래서 기존 무기의 이제 노후화도 통해서 교체식이 도래한 국가들에게 수출 확대도 있고, 이 방산 관련주도 됐다가 철도 관련주도 됐다가 수소 관련주도 됐다가, 어쨌든 이 종목은 우리가 짧게 볼 종목이 아니라 좀 길게 바라보고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 이정부 대표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정체성이 네. 딱 하나로 뚜렷한 것보다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세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막 그 경협주 올라갈 때 20% 30% 오를 때 현대로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그럼 또 아쉽죠. 네, 아쉽죠. 예전에 현대로템은 상한가를 막 찍었던 종목이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이 나오는 게 좋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냐면, 우리가 어떤 바이오 종목이다 그러면 그 바이오 종목이 다른 이슈 때문에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HLB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이유가 원래는 우리가 NDA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최근엔 또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은 여러 모멘텀이 섞여 있는 게 좀 더 낫고, 내가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하는데 주가 급등을 좀 하지 못한다면 하나라도 확실하게 엮여 있는 게 좀 나는 뭐 때마다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현대로템 오늘 추세를 돌리는 좋은 봉이 나왔어요. 수급 먼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은 네.
자, 보시면은 투신권에서 오늘 좀 매수 들어오는데 뭐 아주 뭐 많다, 뭐 아주 많은 양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연기금 투신 외국인이 오늘 양매수 다 들어가지고 있고 외국인 많이 매수해주고 있죠. 오늘의 복은 좀 좋은 건 뭐냐면 조금 더 거래량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근에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할 정도의 거래량은 아닌데 이게 확실하게 지금 타이밍부터 오르려면은 24,000원 라인에 깨지 않고 오르면 추세를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장대봉이.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현대 로템의 가치로 봤을 때 32,000원에 35,000원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7%의 상승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 팬데믹을 막아라. 백신만 우리가 기댈 수는 없다. 치료제도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되고 피라맥스 3상이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지 50일이 지나도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오르는 골관절염 치료제 네. 이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은 주가가 좀 다른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움직여줬습니다. 사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해외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는 피라맥스 많은 분들이 정말 핫한 치료제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뭐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데 이 부분에 있어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치 못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좀 주가가 되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임상 지표 개선 가능성을 보고 현재는 임상 3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승인을 이끌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일반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게 지금 조율을 좀 하면서 조금 더 딜레이는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50일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업계에서 피라맥스 임상 3상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효능이나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가장 빨리 개발되는 약을 지금 구매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도 신풍제약 피라맥스는 약물 재창출이면서 안정성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100명 좀 적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1,100명 대규모 임상인데 3상을 신청을 하는 걸 지금 현재 델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해진 상황에서 네. 치료제 관련 일상이라든지 백신과 관련 일상, 제가 이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내년이거든요. 근데도 먼저 주가가 또 급등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WHO 사무총장이 말라리아 치료제 알테수네이트 같은 경우를 우리가 피라맥스를 3대 후보 물질로 지금 선정을 해서 그것도 다음 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관련주들 급등하는 종목들 뭐 한국 BNC부터 또 바이오니아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내 임상 3상 허가라든지 이런 WHO에 대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신풍제약 주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라맥스도 있고 뇌졸중 치료제도 있고 말씀하신 네. 골관절염 다양한 R&D 이벤트를 갖고 있는 신풍제약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 신풍제약의 주가를 봤을 때도 우리가 투자자로서 접근을 할 때 네. 이전에는 뭐 신풍제약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가나 모은 네. 주식 투자자분들이 봤을 정도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그때 급등 상승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이제 탄탄하게 내실 채우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으로 자리하게 될까요? 바이오 종목은 네. 우리가 내실을 이렇게 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라맥스가 정말로 우리가 신풍작이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뇌졸중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개발 SP8203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오지만 WHO에서 만약에 이 피라맥스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만약에 나온다면 주가는 정말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3상이 허가가 된다면은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냥 급등입니다.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왜냐하면 이번 결과에 따라서 정말 주가가 많이 변곡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마치 좀 투기적인 종목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워낙에 작년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지만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휴마시스라든지 또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보면
정말로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정고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차트를 기왕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면은 네. 이번에 어쨌든 보면은 8월 12일 날 또 8시 뉴스에 나오면서 WH에 관련된 뉴스에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었어요. 보통 신풍작이 오르면 조 단위 거래량을 하거든요. 근데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일단은 현재는 이 구간을 심각하게 빼기 위해서는 뭔가 큰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런 논문, 고대 논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피라맥스에 관련된 논문들도 정말 가짜가 아니라면은 만약에 현 구간에서 뭔가 호재를 통해서 뭔가 승인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인산 3상 허가가 돼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조정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직 신풍작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죽은 게 보일 거예요. 보통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조 단위로 거래를 잘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자체적인 임상 어떻게 보면 내 돈 가지고 실험을 이제 임상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0억 정도 R&D 투자 들어가고 전에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부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 전저점 라인, 이 6만 원 라인을 만약에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깬다 그러면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점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크게 본다면 한 6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원 정도를 돌파가 된다면 추후에 목표가를 뭐 좋은 결과 나온다면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신풍제약 그래서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6만 2천 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렸고요. 또 오늘 이정부 대표님 나온다고 하니까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HLB랑 일진홀딩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저희 방송에서 그런 적은 없지만 HLB는 사랑입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런 적이 사실 많고. 네. 네. 그리고 또 일진홀딩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진 다이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진홀딩스가 부각이 될 거다라고 사실 이 매일경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지금 오늘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지 좀 간단하게 리뷰 들어볼게요. 네, 일진홀딩스가 사실 우리가 이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거의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굉장히 핫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런 움직임을 만약에 보여준다면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진홀딩스 이런 거래량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8,500원을 넘어서 기업의 가치에 수렴할 수 있는 만 원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 일진홀딩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종목 갖고 오시면 다른 데서 말하지 말고 저희 네.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